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에 재직 중이시고 현재 한국평생교육학회 학술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김현수 교수님 모시고 지역 평생학습을 통한 남원시 인적 자원 개발 방향에 대해서 주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현수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 시리즈 야구 좋아하시나요 혹시? 예, 두산에 있다가 LG로 옮긴 김현수하고 동명이인이고요. 저도 야구는 되게 좋아합니다. 예, 요즘에 추세는 보는 거보다 하는 거. 그래서 저도 야구를 좀 해보려고. 근데 야구로서 할 데가 없더라고요. 사회인 야구단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제 요즘에 좋은 우리나라 아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스크린 야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프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스크린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스크린 야구장도 있고요. 뭐 스크린 낚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디지털이 선진국이어가지고 그런 게 발달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디지털은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여기 지역이란 주제,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역이라는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지털은 지역성이 별로 없어요. 서울에 있는 거나 남원에 있는 거나 디지털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기 때문에 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크린 야구도 그렇고 스크린 골프도 그렇고 뭐 시설만 있으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이제 부탁받은 게 지역 평생학습을 통해서 지역 인적 자원 개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주제를 요청을 받았는데요. 실제 이제 우리 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정 자립도 하고 평생학습 참여율하고 이렇게 상관관계를 보니까 좀 재정 자립도가 높은 데가 평생학습 참여율도 높고, 물론 이게 원인적으로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으니까 재정 자립도가 높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그런 거는 발견할 수 없었고요. 일단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남원 거는 없지만 전라북도는 평생학습 참여율이 우리나라가 평균 한 2% 정도 되니까 평균에 딱 와 있어요. 전라북도. 그런데 재정 자립도는 굉장히 낮죠. 요 결과하고 비교해서 이걸 해석을 해본다면 전라북도는 평생학습 참여율은 평균이지만 재정 자립도는 낮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에 대한 성과가 재정 자립도로 끌어올리는 어떤 결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평생학습 재정 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보기 나름이니까요. 그런데 바람직한 모습은 요 전라북도의 현재 위치, 요 재정 자립도를 조금 더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평생학습 참여율도 좀 올려야겠죠. 그래서 이 추세선에 비슷하게 가 있는 데가 서울이 여기가 있고 세종, 경기, 인천, 대전 다 이 위쪽 이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인적자원개발 논의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거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학습도 그 중에 이제 한 밑거름이 보탬이 된다 그러면 평생학습 참여율도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이고 재정 자립도도 같이 끌어올리면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도지사님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서 뭔가 모든 분야에서 뭔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써내라. 그럼 우리 평생교육 분야는 뭘 하겠습니까? 배워서 남주나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도 여기 보니까 천변에서 이렇게 뭐 물하고 불하고 레이저 쇼를 하던데요. 서울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거든요. 학교는 저 천안에 있지만 이게 남원에 계신 분들이 더 이제 뭐랄까요, 삶의 질이 높을 수도 있겠다. 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덜 복잡하고 얼마든지 이런 많은 자원을 활용하면 이거를 충분히 위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첫 페이지 슬라이드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전라북도 위치, 현재 있는 남원의 위치를 이렇게 끌어보면 어떨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평생교육이 해야 될 일은 뭐고 또 뭐 시장님이 하셔야 될 일 뭔지를 찾아보는 것이 저는 우리 지역 평생학습과 인적자원개발의 숙제가 아닐까. 거기엔 대학도 우리 시민도 시장님도 역할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이 지역 평생 학습 실태 분석을 한 것도 우리 최돈민 학장님 자료에도 많이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 이제 대상별 양극화가 심하다는 겁니다. 이건 이따 다시 나오니까 다시 말씀드리고요. 도대체 우리가 왜 평생 학습을 논해야 되나?
지역의 발전, 여기 지역 혁신이라고 썼는데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서로 알아야 되잖아요. 아는 게 배움입니다. 그게 학습이고, 우리가 얘기한 평생교육은 학교에서만 아니고 우리 생활하는 동안에서도.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키워드는 요거예요. 만약에 오늘이 학교 수업 시간이었으면 이걸 이제 시험 문제 낸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자본, 이게 오늘 드리고 싶은 평생교육, 평생학습과 인적자원 또는 지역 발전의 공동의 관심사, 이것이 저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다리나 공항, 철도 이런 거는 이제 물적 자본이라 그러면 이 사회적 자본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우리 인적 자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자본입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이 이런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 사실 이제 여기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인적 자원 개발론이라는 걸 강의를 하는데요. 인적 자원은 영어로는 뭐 이렇게 돼 있어서 HRD라고 쓰는데 HRD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 께서 대통령 하실 때는 인적자원위원회도 있었고 지금도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이 용어 정의 자체는 원래 조직 구성원, 그러니까 우리 기업 같은 그런 조직 구성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활동, 그래서 사실 기업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 국가나 우리 지역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고, 그래서 사람과 성장, 근데 이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게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DJ께서 대통령 하실 때는 이 조직의 개념을 국가까지 확대한 거고요. 또 지역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뭐 RIS, NIS 뭐 이런 용어를 썼어요. 지금도 뭐 그 법은 있고요. 저는 여기다가 조직 대신 지역 사회를 넣어서 사람의 성장과 발전을 엮어내는 우리 지역, 우리 뭐 남원시 또는 뭐 전라북도, 전라남도, 우리 대한민국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그게 이제 우리 인적자원 개발이고,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게 우리 학습입니다. 학습. 이 세 가지를 엮어내는 것은 공통의 관심사가 뭘까? 뭐 잘 사는 것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의 수단은 결국은 아는 겁니다. 아는 거, 배우는 거. 그래서 인적자원 개발은 뭐 기업에서 나온 용어이긴 하지만 지금 지역 발전에도 많이 이제 접목을 하는, 그래서 인적자원과 개발이라는 용어로 돼 있지만 뭐 과정과 결과로서 또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인적 자원은 인적 자본, 개인한테 체화된 걸 인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식, 기술, 능력이라고 하는 컴피턴시라고 하는 역량이라고 하는 게 개인한테 있는 거고요. 우리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있는 거, 서로 믿음, 신뢰, 또 시민의식, 질서, 뭐 윤리의식 이런 거 있잖아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스위스란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뭐 예컨대 미국이란 나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겉으로 화려하게 잘 사는 것보다는 거긴 선진국, 시민의식, 국민성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참여 이런 것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무형의 자본. 그래서 아까 제가 결론을 오늘의 키워드로 미리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인적 자본, 인적 자원 개발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사회적 자본입니다.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거. 근데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 이 관계 맺음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만나야 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또 뭐 뭔가를 액티비티를 하는데 뭘 갖고 하겠어요 이걸. 맨날 공연을 갖고 공연만 보러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서로 배우고 서로 나누고 이것이 우리 지역, 우리 마을, 우리 공동체를 더 발전시키는데 뭔가 같이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우리 평생학습, 배움이 뭔가를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과 지역 단위, 지역 평생교육, 여기에 가장 핵심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포럼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과 발표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참여한 모든 뭐 유튜브를 보시든 뭐를 해서도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본을 축적하는 거,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계를 통해서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이제 아까 우리 최도민 학장님 쭉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이제 시스템은 잘 구축됐습니다. 우리 차관님께서 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요. 복잡한데 이거 다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잘 돼 있습니다. 오늘 이런 포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게 복잡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고, 우리가 학습도시이기도 하고 또 아까 조례, 학습도시는 당연히 조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있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역 수준에서는 과연 어떤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첫 페이지에 있었던 그래프처럼 역시 지역에 뭔가 한계가 좀 있어요. 참여율은 평균 참여율은 높지만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아까 같이 전라북도는 높긴 하지만요.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추진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선 8기 이렇게 지자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영향을 많이 받고 심지어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제1호 도시에 평생교육사가 한 명도 없는 그래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를 해갖고 한번 FA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탈락시키지는 않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거든요. 재도전 기회를. 그런데 평생교육사가 없어요. 그럼 평생교사 없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집에 이제 일할 사람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여튼 약간 그런 거에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 이게 교육이고 학습이고 우리 삶인데, 자, 이 우리나라 위치국이 있습니다. 평생학습 참여율 42%. 아까 전라북도 참여율이 딱 절반 그 평균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나라가 이렇게 OECD 국가 많은데 전체 가운데쯤 와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아까 무슨 고등교육 진학률이라든지 뭐 디지털 뭐 핸드폰 이런 거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대학을 가려고는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데 대학 공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차관님께서 책 많이 안 읽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아까 이거는 우리 최 학장님 자료에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저녁에 끝나고 술 먹고 그러느라고. 그래서 금주령을 내리든지 해야지. 책 한 권 읽으면 술 한 병 먹기 뭐 이렇게.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술 한 잔 먹어야 안주 하나 먹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도대체 뭐 하느라고 한국 사람들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가요? 저는 그거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관계 맺기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소셜 네트워크 하느라고. 그건 괜찮습니다. 뭔가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배움이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럴까? 직장 업무, 가족 부양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없는 시간을 어떻게 쪼개야 되나? 아니면 정말 이 시간 없는 시간을 대통령한테 빌려와야 되나? 이거 앞으로 국회의 첫 번째 역할은 국민들한테 시간을 나눠줘라. 기본 생활비 나눠주지 말고 시간을,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갑에 시간 하나씩 제가 넣어드렸으면 좋겠는데 교육부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평생교육 예산은 한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데 도대체 이건 왜 그런가?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생 수는 주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별 회계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문제는 대학은 더 그렇습니다. 등록금 못 올리게 해갖고요. 뭐 여기 다 대학에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물가는 인상되고 등록금은 안 올리고 교수들 월급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고등교육에 우리나라 여기 쪽 우리나라 학생 1인당 OECD 평균에도 못 미쳐요. 아까 우리가 OECD 평균의 평생 참여율이 중간 이하로 와 있잖아요. 고등교육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교수들 왜 대학에서는 왜 노벨상 안 나오느냐?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리고 요즘에는 유학 갔다가 일자리 없으니까 한국에 와서 대학 교수 하겠다고 오긴 하지만 노벨상 받으러 대학에 오면은 노벨상 절대 못 받습니다. 연구비도 적고요. 일단 등록금이 적어서 보시면 OECD 평균은커녕 평균의 60%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은.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평생교육도 비슷합니다. 평생교육은 더 심하죠. 아까 1.6%, 1.3%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세계 10대 무역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에 쓰는 돈은 OECD 평균의 60%라고 평생학습 참여율은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은 교육부 전체 예산의 1.3%. 그런데 아까 우리 재정 그 비율 재정 뭐라 했죠? 첫 번째 페이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재정 자립도 이거하고 평생 참여율이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정 자립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도시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대학도 발전해야 되고 근데 대학은 이렇게 돼 있고 평생학습에 대한 사실 돈 문제로 얘기하면 너무 사람이 치사해집니다. 그죠?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돈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특별회계 만드신다고 특별회계 있어야 이제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양극화 문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배우고 학력이 높으면 학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안 배우려고 하고 소득이 낮으면 취약계층일수록 근데 이것이 우리 사회 이렇게 사다리 사회적 희망 사다리를 좀 더 강화하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양극화를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없는 사람한테 뭔가 더 해야 되고 사실 우리 남원시의 역할이기도 하죠. 잘 오시는 분들보다 못 오시는 분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죠. 시장님 시간 좀 나눠주시고 돈이 없으면 이제 돈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현실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이나 뭐 남원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그런 건데 몇 가지 사례 아까 그 차관님께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여기다 이게 주소를 적어드렸으니까 이거 주소 주시면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요거는 뭐냐면 여기 어디죠? 춘천 강원도 춘천에 있는 석사천이라고 하는 하천입니다. 우리 여기 하천 있잖아요. 하천에 버려진 땅들 막 사람들 쓰레기 버리고 뭐 비닐 떠내려 다니고 하는 데를 꽃밭을 가꾼 거예요. 어떻게 가꿨을까요? 이분들 가족입니다. 시에서 이 텃밭을 이 가족한테 분양을 무료로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이제 가족들 요 옆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뭐 고수부지 같은 데를 이렇게 텃밭을 우리 주말 농장 하듯이 나눠줬어요. 그리고 꽃하고 이런 것들은 시에서 갖다 주고 이분들이 주말마다 가서 가꾸는 겁니다. 이 텃밭을 자기 꽃밭을 이분들이 무슨 뭐 시에 돈을 줘갖고 간 건가요? 주말 농장들 왜 하십니까? 힘들게 가서 사 먹으면 되지. 자기가 참여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밭인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그래서 이게 행정안전부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우리 같이 참여라고 하지 아니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지 않고 참여라고 그래요. 이게 또 여성가족부 가면 청소년 활동입니다. 활동. 거긴 또 같은 현상인데 이 이름이 달라. 부처 예산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참 희한한 나라예요. 그죠? 우리는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요 꽃 기르기 하려면 알아야 돼요. 그죠? 요 꽃은 어떤 환경을 좋아하고 하고 적어도 요 가족끼리는 뭘 해야 되죠? 요 꽃을 가꾸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애정을 가져야 됩니다. 시에서 하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기 일을 전체는 자기네 밭은 요거정만 전체는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옵니다. 왜냐면 거기 우리 텃밭도 거기 있으니까 텃밭은 아니에요. 꽃밭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에서는 이걸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춘천에는 이런 일을 했었고요. 자, 골목 책방. 지금 책을 서점에서 가서 사보신 적이 있나요? 책도 아닌데 책을 왜 사냐고. 남원에는 큰 서점이 뭐가 있나요? 있죠, 뭐가. 예, 골목 책방 큰 서점들이 자꾸 없어지고 그러는데 요것도 주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예. 서울에도 이제 우리 그 어디죠? 서울에서 저 문산 가는 그 철길이 이제 지금 없어졌어요. 그 철길이 있었던 터가 남아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지금 이분들 같은 분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서점은 서점인데 이렇게 테마가 있는 서점 해갖고 와서 독서 토론회도 하고 지방에 보면 없어지는 그런 서점들 책방이죠. 서점이라기보다는 책방의 한 공간에 그 책방에서는 공간을 이분들이 작가들한테 빌려주고 와서 토론회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책을 읽고 아니면 다른 분의 책을 읽고 모이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럼 작가를 직접 만나서 작가한테 질문도 하고 오늘 같이 그럼 독서 토론회 같은 것도 그냥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 평생학습하면 꼭 평생학습관, 평생센터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역에 있는 그 노는 아까 우리 유휴부지 폐교 없어지려고 하는 책방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거기 와서 아이들 손잡고 와서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골목에 있는 그 카페 요즘에는 왜 뭐 카페 차만 팔지 않고 왜 북카페 이런 것도 많고 뭐 키즈 카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없어져가는 책방을 살려서 우리 골목 지역을 활성화시키는지 이런 사례가 나왔었고요. 자, 여기 우리 최동민 회장님이 와인 모임 회장이기도 한데요. 이 와인은 대표적인 프랑스의 6차 산업입니다. 6차 산업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하면 6차 산업. 저하고 동명이인 농식품부 장관 시절에 만들어낸 6차 산업이 농업하면 다 1차 산업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프랑스 와인 농민이 농사를 짓고 가공을 해서 와인을 만들고 거기다 레이블을 붙여서 세계로 수출하고 거기다 무슨 스토리를 붙입니다. 와인은 꼭 이런 데다 먹어야 되죠. 그리고 이 와인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와인 산업이 대표적인 문화 산업이에요.
근데 이 문화산업은 1차 산업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남원에서 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지역, 기초지자체가 건전하고 건강해야 중앙도 발전하고 지역도 발전하고 세종도 발전하고.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좀 튼튼해야 된다. 지역 문화, 지역의 골목, 우리 특히 이제 남원 같은 이런 도시. 1966년도에 남원군의 인구가 18만 명이었어요. 2022년 9월에 남원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계시지만 7만 8천 명입니다. 이분들 다 어디 갔나요? 7만 8천 명, 10만 명이 어디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이 기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아까 사회적 자본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평생 교육에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프랑스 와인이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를 한번 보세요. 다 공부하는 걸로, 배우는 걸로. 자, 도시재생도 이건 국토부가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 다 부시고 하는 게 아니고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서울의 종로에 피막골이라는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피막골 간판만 있습니다. 이제 건물 다 바뀌고요. 다 고층 빌딩으로 바뀌었어요. 저희 대학 다닐 때 거기서 막걸리 먹고 파전 먹고 그랬었는데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있고 그 공간을 아까 같은 책방 이렇게 살리고 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없애면 1차 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에 누가 들어가냐면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야 되고 가서 무슨 활동을 하냐면 학습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역사가 여기 있었고 여기 어떤 스토리를 갖고 우리 여기서 해내야 되는가. 그것이 평생 학습이 들어가야 될 공간이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간에 우리가 그냥 건너가면 저 사람 얘기다. 유네스코에서 이미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이게 4가지로. 유네스코가 그동안 교육 분야에 관련한 보고서를 4번을 냈는데요. 72년에 에드가 포르 보고서 존재하기 위한 학습, 96년에 우리 속에 내재된 보물 학습. 이것도 학습이에요. 학습. 도대체 얼마나 더 배워야 된단 말인가. 2015년에 다시 생각하는 교육. 여기 공동제라는 거 있었고 작년에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사회계약. 자, 우리는 이제 남원시하고 주민들, 시민들이 계약을 맺어야 돼요. 여기 천도 조금씩 나눠줘서 그것도 꽃도 갖고 쉬어야 되고 그럼 서로 만나게 됩니다. 옆집에 문 닫고 있는 게 아니고. 유네스코가 이렇게 만들어낸 보고서의 가장 가운데 흐르는 정신이 인본주의예요. 사람 먼저. 그죠? 우리 대통령들께서도 강조하시는 사람이 먼저인데 사람이 먼저이려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예요. 결국은 1차 산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농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을 튼튼하게 하는데 우리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별개 여유 있고 시간 많은 사람이 하는 게 평생학습이 아니에요. 시간 없어 우리 평생학습 할 시간이 없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먼저인 걸 세우기 위해서 결국은 평생학습. 학교 교육도 그래서 배우는 거잖아요. 학교 나와야 인간다운 삶을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여기 담겨져 있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적자원개발 책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인적자원개발은 도대체 뭐 때문에 하는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건가? 조직, 지역을,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건가? 사실은 사회적 성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이기도 하고 조직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기도 하고. 남원이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남원이 또 있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공부만 해갖고 되지 않죠. 성과도 같이 내야 되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제가 여기 썼듯이 사회적 가치, 아까 사회적 자본 같은 이런 것들이 형성되도록 해야 된다. 그게 인적자원개발하고 평생학습이 만나야 될 그 중간의 공통 분모인 거고요. 여기 이제 우리 보통 찌라시라고 하는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는 평등, 공평, 현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이런 현실이 아니고 여기 우리는 항상 장애물,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안 된다라고 말만 하고 안 없앴거든요. 이 장애물이 없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의자를 몇 개나 줄 건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물만 없애면 되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과연 뭘까? 평생학습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시간이면 돈이면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먼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각국의 이 중산층을 보는 시각 대한민국 이거 조그마해서 안 보이시죠? 돈입니다. 돈 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 보면 여기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자본이에요. 공통적인 분모는. 그래서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를 물어본다면 학교 교육이든 평생 교육이든 가치,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이게 제 결론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올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왜 배우는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그렇고 평생 교육도 그렇고 왜 배우냐면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이 가치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럼 나도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거, 그게 평생 교육이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기 뭐 몇 가지 이렇게 이해가 있는데요. 네, 이건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현수 교수님께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저희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쪽 마이크 좀 한번 갖다 주십시오.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평생학습 강사 이재호입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보니까 평생학습에서는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학습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취미 같은 걸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도시재생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남원에 또 공동체 지원센터도 있고 도시재생도 하고 있는데 그게 연결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거는 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또 사회적 자본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학습을 이루어지고 나서 어떻게 그 가치를 그 수강생들하고 만들 수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일 힘든 일이긴 한데요. 꼭 하셔야 되는 게 그냥 와서 1박 2일 하루 2시간 배우고 뭐 한 달짜리 코스든 저는 그냥 헤어지는 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와서 배웠으면 그렇다고 항상 뭔가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배움을 그런 목적을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만나서 뭔가 서로 혼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혼자 해도 관계는 없는데 만났으면 서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예컨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지역을 이제 같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예컨대 이제 지금 평생학습에 참여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참여했으면 뭐 혼자 배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뭐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방법을 배우거나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종류 유형들이 있으니까 건강 프로그램도 있고. 그럼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남과 같이 할 수 있는 것,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같이 찾아보는 노력을 하는 거. 물론 그건 이제 여럿이 같이 하는 게 이제 학습 동아리이기도 하고요. 혼자 하지 않고 아까 같이 지역 우리 도시 재생 사업에도 같이 참여하는, 예컨대 남원에도 과가 다 다르죠. 여성, 청소년, 뭐 산업, 경제, 복지, 우리 교육 다 다른데 같이 하라 그러면 잘 못하죠. 그리고 사업 실적 내라 그러면 우린 평생교육 전담 인력이 전담 예산 갖고 한 것만 우리 실적으로 잡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프로그램 만들기도 이제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육 영역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농민교육도 있고 여성교육도 있고 다문화교육, 청소년교육 다 있으니까. 그럼 교육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거면 어떻게 뺍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사회적 가치의 핵심은 뭐냐면 공통분모를 찾자는 거죠. 교육이 다 들어가 있으면 각자 사업을 하더라도 한 번은 만나야 되는 거죠. 한 번은 적어도. 그래서 뭐가 공통적이고 뭐가 중복적인지, 뭐는 이렇게 우리가 다루지 못해서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같이는 한번 얘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육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모든 부서에. 거의 안 들어가 있는 부서가 없을 겁니다. 아마 총무나 뭐 이런 예산 다루는데 빼고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인구도 줄어요. 이제 일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65세 정년, 60세 정년, 이제 75세까지 일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온 게 지금까지의 시대라면 이제는 우리가 하는 일을 서로 공유하고 옆에 부서는 무슨 일 하는지 비슷하게 하는 일은 뭔지를 서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의 평생교육은 배우고 그냥 돌아가면 끝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선생님도 숙제를 주셔야 됩니다. 끝날 때 끝나고 나서 뭐 해갖고 오라고. 근데 아까 같이 이제 이런 하천에서 뭘 하든 도시재생에서 뭘 하든 마을에 있는 카페에서 뭘 하든 해낼 수 있는 거, 이제 각자 핸드폰만 갖고 침대에 누워서만 이제 이렇게 해갖고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도 되는데 지금은 더 이제 바깥으로 끌어내서 같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부만 하는 거, 또 학습이라고 하면 평생학습관에서만 하는 거, 공간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는 이제 좀 힘들죠. 4차 산업혁명까지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면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평생교육이 먼저 좀 앞에 선도적으로 역할을 좀 해보면 어떨까. 먼저 손 내밀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우리 김현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는